네, 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에 대한 해석을 오늘도 철저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거두절미하고 들어가 볼게요. 엔비디아의 네. 역대급 실적입니다. 네. 대표님도 역대급 실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한데 네. 이렇게 또 잘 나올 만한 실적을 견인한 이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원래 잘 나오면 네. 잘 나가면 왠지 이렇게 좀 비틀어 보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저는 비틀고 싶은 건 아니고 예. 진짜 궁금해요. 어떤 부분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이렇게 강하게 이끌었을까? 네, 뭐 지금 보여주는 실적 아침부터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큰 그림만 보시게 되면은 세부적으로는 뭐 당연히 AI 칩 뭐 시장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당연히 잘 나왔겠죠. 그리고 또 같이 포함되는 데이터 센터 향 잘 나왔고 게임 쪽도 잘 나왔습니다. 이제 이쪽까지도 약간 또 이제 게임 관련된 PC용 쪽의 GPU는 이제 또 가상화폐 쪽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부각을 받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쪽만 조금 위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그림에서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레벨 자체는 올라간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했던 가이던스보다 훨씬 높고 그보다도 실질적인 가이던스가 한 170억, 180억까지 나왔던 상단 부분까지 찍었다. 그러면 솔직히 잘 나온 거죠. 네. 네, 잘 나온 건데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겠어라고 하는 괜히 우려감들이 앞서다 보니까 시간외로 일단 좀 던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본장에서 어떻게 또 이 실적, 호실적을 반영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일단 지켜보자라는 네. 시각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음 분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간에서 하락한 거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하락을 바라봐야 될까요? 지켜보되 밀리면 사야죠. 네. 아, 그럼 더 일단- 갈 걸로 보시는 거죠? 네? 더 갈 걸로 보시는 거죠? 네,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실적인데. 네. 네, 그런 쪽에서 우리는 뭐 직접 엔비디아를 사는 것보다 또 국내에서도 엔비디아가 잘 나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혜주 이런 것도 같이 계속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굳이 약점이라고 찾는다고 하게 되면 중국 관련된 규제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매출이 한 20% 정도 좀 넘게 차지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왠지 좀 껄껄음직하다. 근데 이게 잘 보시게 되면은 누구나 회사가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금지가 당한 거, 뭐 A800 이거 외로 나머지도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낮게 해서 이건 승인해 주겠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용 쪽은 제한을 받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너무 이게 실적 발표하고 걱정이 많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있고 뭐 홍길동입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좀 얘기를 네. 해줘야 되는데 그걸 부르지 못하는 이 심정으로 홍길동 비하가 돼 있습니다. 아, 네. 잘했다는 걸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있지 못하는 어쩌면은 뭐 그런 심리일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네. 또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확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불안감도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면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힌트를 김민수 대표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오늘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엔비디아 젠슨왕 창업자잖아요. 네. 생성형 AI 시대의 시작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수혜주가 국내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는데 네. 어떤 기업들을 국내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가 다르겠죠. 네. 근데 지금 생성형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쪽은 LLM, 그러니까 러닝 랭귀지 모델이라는 학습 쪽입니다. 네. 근데 AI 시장이 학습만 있는 게 아니죠. 학습 끝나고 나면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연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을 딱 내리는 과정.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잡을 때도 저거 뭐지?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저거 길쭉하게 생기고 뭐 하면 연필일 것 같아. 네. 라고 하는 연필에 대한 이미지가 막 떠오르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자꾸 써야지 하는 결정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앞으로 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학습 말고 할 게 무지 많거든요. 시장이 더 커집니다.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가장 또 국내에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쪽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겠죠. 이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는 많이 큰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어떤 걸 사야 되겠느냐라는 쪽은 지금 뭐 많이 얘기 나오는 뭐 HBM 쪽은 조금 지겨운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실적 나오는 거는 수주받아서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종목들이 상당수거든요. 올해는 그냥 반도체 업황 안 좋아라는 것들이 그대로 방치된 상황들이고 내년부터 바뀔 실적들이
한 1분기부터 찍히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빠르게 또 변화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종목들 챙겨가야 되겠죠. 네. 어떤 종목일지 더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간의 하락 속에 일단 국내장에서는 HBM 관련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저도 국내장은 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수급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지금 현 구간 8,600계약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눈에 띄긴 하지만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영 방향을 계속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좀 출회되고 있는데 네. 기관은 왜 파는 거예요 오늘? 뭘 사고 뭘 팔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금융투자가 자꾸 이런 상황을 좀 주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기관 하는 건 그냥 놔두세요. 뭐 그러려니 하세요. 네. 네. 뭐 며칠 좀 샀다가 그냥 호다닥 팔고 날아가는 이런 패턴을 봤을 맞아요.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장의 중심은 거의 외국인들 수급 가지고 계속 맞춰보면서 시장과 같이 투자 아이디어 맞추려고 하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 봤을 때 외국인들은 계속 선물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리스크 온이라는 관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선물 매도분을 청산해야 됩니다. 매수로 나오겠죠. 이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게다가 또 현물은 지금 흐름들 쪽에서 고매도 청산도 들어와야 될 거고 네. 거기다 신규적으로 자금 들어오면서 신규 매수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오늘 보다 보니까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나 전반적인 흐름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 네. 이쪽은 어제 미국에서 앨범알 또 역시나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 사죠. 네, 그리고 또 바이오 쪽도 그동안 좀 강했던 뭐 셀트리온 계열 이쪽 쪽으로는 매도가 나오는데 반대로 그동안 오늘 또 엔비디아 때문에 약간 시작을 낮게 시작했던 뭐 종목들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쪽들 특히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기관이 지금 뭘 사고 뭘 파는지 좀 알려주시긴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에서 힌트를 우리가 좀 더 찾아야 된다. 앞서서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서 이것도 볼게요. 의사록이 오늘 공개가 됐잖아요. 네. 우리 금리 인하라는 이 기대감 걷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여기 지금 동결이라는 요 시기에서 만족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의사록 펼쳐봐도 똑같습니다. 예, 맨날 같은 얘기하는데 시장은 뭐 그거 가지고 좀 앞서갔다가 네. 또 실망했다가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앞서가고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뷰가 빠르면 내년 3월달 또 아니면 한 6월달부터 금리 인하해서 한 4번 인하할 거야. 그래서 내년 중에 한 1%포인트 가까이 내릴 거야. 25bp 곱하기 4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깐 그러면 지금 금리는 다 인상 끝났고 그다음부터 좀 빠르게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설레발이 조금씩 더 커지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앵커님 표현하셨듯이 덤덤히 네. 덤덤하게 받아들이되 매매는 빠르게 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들은 일단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가는 건 좋겠는데 그래도 좀 너무 빠르게 가는데? 라는 생각들은 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이제 국채금리, 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그러면 적어도 한 4.4 밑으로 내려가서 4.3 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한 번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네. 이야기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산타랠리 기대감까지 연속성 있게 좀 봐도 될지 궁금한데 이거부터 답변을 주시죠. 산타랠리 김민수 대표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썸머랠리도 한번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건 여름이었으니까 네, 그랬고요. 예,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시즌 때만 되면 무슨 랠리 붙이시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거 말고 네. 설날 랠리로 하겠습니다. 설날 랠리까지요? 그게 낫지 않나요? 저 그럼 내년까지 보시는 건데? 이제 가죠 뭐. 이 요양 가는 거 그냥 거기까지 훅 들어가죠 뭐.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저희가 또 항상 연말 또 넘어가서 1월 효과까지 같이 연결되는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네.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안정이 들어온다. 그럼 성장주 개념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요즘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카카오가 왜 이렇게 가냐? 예. 이런 배경들이죠.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뭐 플랫폼 쪽이라든가 또 지금 시장에서 핫한 로봇 뭐 아니면 또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좀 기저귀를 필 것 같고 이런 시즌에 맞는 성장주 종목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주된
섹터의 흐름을 가져가는 네.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 또 체크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주목할 필요 있다. 그리고는 성장주 가운데 로봇, 플랫폼, 콘텐츠 쪽에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설날 랠리까지 저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조언 속에 오늘은 기분 좋게 또 마무리해볼게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